내란을 옹호하는 자리인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오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A4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회의 자금을 완전히 끊고 비상 입법회의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기는 이거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 번 지금 이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오만한 겁니까? 그걸 요구한 국회의원 오만한 겁니까?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그 내란 특검의 범위와 관련해서 인지 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내란을 수사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외환 이슈가 드러나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덮으라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이 내란 혐의가 윤석열에게 있습니까? 이재명에게 있습니까? 제가 정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은행연합회에 은행장들이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은행의 업무, 영업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건의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관치금융을 하면 이복견의 관치금융 이게 최고 아닙니까? 4% 넘는 이자는 강제로 환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것을 이복견이 요구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관치금융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우리 신용환 참고인 계시죠? 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2분을 까먹었는데요. 좀 빨리빨리 합시다. 신용환 교수님은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대통령 후보께 직접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전략조정회, 일일 상황 점검회 등 중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 PPT 1번을 보면 캠프 때부터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문건을 공개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검증은 서버 확보와 로그인 기록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캠프 때부터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문건입니다. 캠프 때도 지금 저 빨간 박스 보시면 검증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 그대로 이번에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어간 것을 보면 좋습니다. 대선 때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PPT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경준 의원이라고요.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통계청장 출신입니다. 1월 21일 날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대선 직후인 22년 4월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라는 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5%에서 10%를 이길 선거인데 부정선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학의 기본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PPT 3번을 보면은 지난 대선 직전에 이준석 대표도 10% 차이로 승리한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10% 차이로 이긴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태균 씨가 1차에부터 9차까지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차례 매일매일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고해 보면 약 5에서 10%를 계속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9차 보고서에 보시면 9.1%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고, 봉황무늬에 금색으로 당선 확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9.1% 봉황무늬 당선 확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확신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이 승리 얘기는 명태균 보고서에 근거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그 근거에 기초해서 그렇게 확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계엄 후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핑계를 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왔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던 문서에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돼 있고, 윤석열 자신의 친구인 사무총장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핑계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참고인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창원지검 다녀오셨죠? 네, 조사 받았습니다. 예, 참고인 조사에서 대통령 비호한다는, 검찰에 비호한다는 느낌 받았습니까? 제가 조사받을 당시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도 팩트에 대해서는 소상히 체크를 한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20일 날 자신의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조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금폰을 제출하면 우리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서 폐기해라.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가 16자리다. 다음에 당신도 이렇게 써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회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명태균 씨 수사 보고서가 11월 4일 날 작성되고 2021년, 그리고 3일 후에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 관련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수사하는 당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2월 2일 날 강혜경 씨가 명태균 PC를 되돌려 달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압박이 계속 작용해서 이번 계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소상히 자료를 제출한 것과, 그리고 강혜경 씨가 PC를 돌려달라고 한 것, 그리고 명태균 변호인들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압박이 됐을 거라고 그리고 봅니다. 그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명태균 씨의 엉터리 비공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역할 외에도 명태균의 다른 역할들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캠프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게 경선 룰과 경선 일자 시간이 바꾸는 없으니까 것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거 하고,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수사 보고서에 8월 19일자 2021년 8월 19일자를 보면 명태균 씨가 먼저 김건희 씨에게 경선 룰과 일정에 대한 걸 중앙당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제 파일을 찾아보니까 동일한 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내고 나서 룰과 일정이 바뀝니다. 국민의힘 경선 룰과 일정, 그런 것들로 봐서 명태균 씨는 상당히 당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등의 큰 위상 역할을 갖고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잠깐. 예, 조력자 수준을 넘어서 함께 공동정부를 자, 증인. 창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를 하십시오. 네, 미롱철 의원. 예, 합참의 우리 작전본부장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이 앞쪽으로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네.